대학 4학년에서 학급 중 하나, 내가 들었던 수업 중 하나는 바로 교수 콜린의 것이다. 그의 조교가 도착했을 때 일찍 도착했다. 어시스턴트는 조교죠. 그의 티칭 조교가 일찍 도착했다. 그리고 드래그 끌었다. 더즌 저고 수십 개의 책상을 큰 원으로 그 교실 주변에 뭐 하면서 주면서 각각의 우리에게 그 앞줄의 좌석을 제공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을 만들면 줄이 몇 개밖에 없게 돼. 하나밖에 없게 되죠. 나는 기억한다. 그 conspicuous가 뭐 현저한, 눈에 띄는 이런 뜻입니다. 현저한 느낌 또는 눈에 잘 띄는 잘 띄게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과거음이죠. 현저하게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또는 눈에 띄는 것을 느꼈다는 걸 기억한다. 왜 눈에 띄어? 다 모든 사람이 앞줄에 있기 때문에. 뭐 하면서? 선호하면서 보통 한 장소를 그 강당의 그 중간에 있는 한 장소를 선호하면서 교수 콜린은 강의했다. 어떤 쪽지 없이 뭐하며 연구를 인용하며 사이트가 인용하다죠. 마치 뭐처럼 그녀가 아침에 먹었던 것 관계되면서 하시죠. 그녀가 아침 식사로 해부가 먹다야 아침 식사로 먹었던 것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쉽게 그 연구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외웠다는 얘기지 강의를. 그는 보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보고 들었다. 그리고 매를 되었다. 하지만 결코 손을 들지는 못했다. 즉 그것은 하나의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 점차 increasingly 몹시 그러니까 나의 어깨를 누르고 있던 학기가 계속됨에 따라 학기가 뭐함에 따라 계속됨에 따라 way on 짓누르다죠. 나의 어깨를 점차 짓누르고 있던 사실이다 이런 얘기야. 뭐가? 내가 손을 대지 못하는 거.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소극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소극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D라고요? 그 학기의 마지막 몇 주 교수 콜린이 발표했다. 한 수업 끝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만약 네가 have trouble ing 뭔 말인지 어려움을 겪다. 그룹 앞에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무실에 와라. 그리고 시켜라. 내가 알도록. 나는 놀랐다. 나는 결코 인카운터가 우연히 마주치다지. 이것에 우연히 마주친 적이 없었다. 이전에 있던 교수로부터. 그녀는 더한 설명을 주지는 않았다.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내가 말해줄 거라고.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말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못했다. 또는 나는 확신하고 있지 못했다. 내가 빠르게 목소리 내다, 스피커, 목소리 내는 편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녀가 나를 의미했고, 그래서 나는 같다는 것이다. 이해가요? 나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룹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 사무실로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나를 의미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녀가 나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합니까? 네. 뒤에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단어 그 뜻이 뭐예요? 뭐, 에스토니쉬드. 논란, 물론. 비루가요. 나는 콜린 교수의 문에 도착했다. 그녀를 모션했다. 내가 뭐하도록? 들어오도록. 모션을 취했다는 얘기고요. 내가 그녀에게 말한 후 작은 목소리로 뭘 말했어? 나의 이유, 뭐에 대한,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한. 그녀는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오케이, 좋아. 그녀가 말했다. 잠시 후. 나에게 알려줘서 고맙다. 나는 확신한다.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고. 뭐에 대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떤 소재가. 나는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마시고 이 두는 강조죠. 내가 기억하는 것은 데디아이다. 나의 anxious filter. 뭐죠? anxious filter는? 나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걱정스러운 어떤 필터를 통해서 나는 생각했다. 그녀가 실망했다고. 나에게. 그리고 짜증난다고. 왜? 내가 이때 must는 어떤 용기 같은 걸 내는 겁니다. 용기를 내지 못해서. 뭐 할 용기? 목소리를 낼 용기. 이해갑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 여러 말을 했겠죠. 내가 교무실 찾아갔을 때, 교수실을 찾아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나에 관해. 그 수업에 대해서.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나의 어떤 불안 필터를 통해서 난 생각했어. 그녀가 나에게 실망했다는 거, 그리고 짜증냈다는 거. 뭐에 대해?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지금은 나는 더 잘한다. 여기서 that was that 동그라미 치세요. that 때 강조구문이죠. it is that 강조구문이죠.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그리고 나던틸이 뭐라고 했어? 뭐뭐해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어디요? 그녀에 대한 논문을 연구해서야 비로소. 그리고 콜린의 연구 근거를 발견하고서. 그리고 그녀를 직접 면담하고서 비로소 나는 알게 되었어. 왜 그녀가 나를 invite A to B가 뭐야? A가 B하도록 유도하다지. 아니면 A가 B하도록 초대했어. 난 알게 됐어. 왜 그녀가 초대했는지. 내가 나의 어려움을 폭로하도록. 유도하다가 낫겠죠. 나는 알게 되었어. 왜 그녀가 유도했는지. 내가 폭로하도록 나의 어려움을.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어. 내 상황을. 그녀가 안경을 벗었을 때, 그리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지금 깨달아. 난 지금 깨달아는 이제 삽입된 거야. 그것은 바로 비난의 모습이 아니었어. 그것은 인정이거나 인식이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인식인 거야. 약간 소극적인 사람인 거죠. 그것은 하나의 이해였어. 그녀가 나 이해한다는. 이해갔습니까? 이해갔어요? 8번? 1970년대까지 전 세대가 be immersed in 뭐뭐에 몰입하다죠. 즉각적인 그리고 도처에 있는 유비쿼터스가 뭐야? 모든 곳에 존재하는 이런 뜻이야. 모든 곳에 존재하는 형태의 시각적, 음향적 의사소통에 몰입했었어. 그 10년, 디케이드가 10년인데 1970년대를 가리키는 거지. 그 10년의 끝에 엘빈 토플러는 출판했어. 미래 충격, 그리고 제3의 물격을. 뭐뿐만 아니라, 다른 책과 기사뿐만 아니라. 근데 다른 책과 기사는 뭐야? 현재분사 꾸며주죠. 예측하고 있어. 우리의 변화를. From A to B. 뭐뭐에서 뭐뭐로. 산업에 기초한 사회에서 정보에 기초한 사회. 그 토플러는 스페큘레이터니 그 저것도 있죠. 뭐 투기하다도 있고요.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위험에 대해 심사숙고했어. 그 위험은 뭐야?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 언제? 변화가 너무나 빨리 발생했을 때. 그리고 뭐를 심사숙고했어? 두 번째는 어떤 가능성 있는 파멸. 디스럽션, 파멸이죠. 그것이 가져올지 모르는 파멸. 이 두 가지를 심사숙고했어. 그들은 첫 번째 사람이었어. 그 문구를 사용한 정보 과부하라는 문구를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었어. 토플러는 CHB, A를 비로소보다죠. 토플러는 지식을 이거 트라이비얼이 아니라 이건 뭐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으로 바꿔야 돼요. 중요한 상품으로 봤어. 커마디티가 상품이에요.
어떤 상품,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중요 상품으로서 봤다 이런 얘기야, 지식을. 근데 그것은 뭐냐? 분산되어지는, 센트럴이 중앙화되어지거든? 근데 반대말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분산되는 거죠. 어떤 틈새 네트워크로 분산되는. 대시 가리키는 거 앞에 빠르게 변하는 사회잖아. 그 사회가 빠르게 분산되어져. 그 틈새 네트워크로. 근데 그 틈새 네트워크는 뭐냐? 정보가 더 귀중해. 노동이나 자본보다. 그들은 예측했어. 변화 속도가 압도하다. 오버웰럼이 뭐야? 압도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파편화시키다. 파편화시키다라는 거는 단편화시키는 거야. 단편화시킨다는 거. 과거에 진실 또는 진실이 아는 것들이 지속될 수 있었어. 수백 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어떠한 도전도 없이. 왜냐면 정보화 사회가 아닐 때는 여기 가짜 사실이 있어. 근데 여기 진짜 사실이 있어. 정보화 사회 때는 가짜 사실이 진짜 사실을 이런 거야. 누군가 지동설을 얘기해. 천안에서 누군가 지동설을 얘기하는데 부산에서는 천동설을 얘기해. 의사소통이 없으니까 통신이 없으니까 정보화 시대가 아니니까 서로 따로따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가짜인 거는 금방 들통난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지금 정보는 더 구식이 돼. 순식간에. A matter of moments가 뭐야? 순식간에. 이해했습니까? 9번 다음. 많은 공동체 내에 복잡한 미디어 문화 속에서 많은 공동체 내에 계층, 계급은 남아있어. 하지만 단 하나의 계급이 있지는 않아. 이해가요? 단 하나의 계급이나 계층이 있지는 않아. 즉, 다양한 문화 공동체에 가로질러서 인정되는 그 원칙은 없어. 모든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에 두루 인정되는 원리는 없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만약에 두루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에 인정되는 원칙이 있다면 그거는 단 하나 단일 문화일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다양한 문화 공동체에 두루 인정되는 원칙은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갔습니까? 문화가 다 통일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공동체. 여기 락 음악이라든가 코믹 요소를 만들거나 누리는 공동체가 더 이상 간주하지 않아. 그들의 그들의 업적을 열등한 것으로, 뭐보다, inferior to가 뭐뭐보다 열등한이거든? 훨씬 더 작은 공동체. 즉, 그 공동체는 뭐야? 고전음악이라든가 심각한 소설을 따르는 더 작은 공동체, 훨씬 더 작은 공동체. 이런 걸 엘리트라고 적어요. 엘리트. 앞에 있는 그 공동체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대중. 대중예술. 뒤에 있는 건 엘리트 예술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갔습니까? 락 음악이라든가 이 코믹 요소 만화는 대중예술이고 뒤에 있는 고전 음악이라든가 심각한 소설은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라고. 음, 엘리트 문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소수만 즐기는. 옛날에 18세기에 쌍놈들이 고전 음악을 즐길 수 있었을까? 17세기에? 귀족들만 즐겼을 거 아니야. 엘리트들만. 이해가요? 그리고 뭐 락이라든가 뭐 이런 음악은 천시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은 분명해진다, 언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명칭에서 발생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명칭이 뭐야? 사용되어진 지정하기 위해 데지그네이트.
엘리트 문화나 엘리트 예술이라든가 엘리트 문화의 활동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명칭, 엘리트라고 하자. 엘리트에서 발생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분명해진다. 이것이 뭔데? 좀 전에 얘기한 더 이상 락 음악이라든가 이 만화책이 고전 음악이라든가 심각한 소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러한 현상이 분명해진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그 명칭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고려할 때 그 명칭은 뭐야? 사용되었어. 지정하기 위해. 뭘? 엘리트 예술이라든가 엘리트 문화를 지정하기 위해. 근데 그 엘리트 문화나 엘리트 예술은 뭐냐? 자유롭게 떠다니기 시작했어. 뭘 통해? 우리의 문화를 통해. 옛날에 엘리트 음악이나 엘리트 예술이라든가 엘리트 문화는 양반이나 귀족만 했었는데, 우리를 문화를 통해서 자유롭게 떠다니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중화됐다고. 일반 대중도 그것들을 즐길 수 있다고, 요즘은. 그 때때로 전통 예술에 의해서 재유행돼. 때때로 도용되어져. 어프리시에이트가 적당한이 아니라 도용하다 이 뜻이거든. 대중오락, 모든 종류의 대중오락에 의해서 도용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예술, 그러니까 전통적 예술에 의해 재조명되거나 reclaimed, 재주장되거나 때때로 대중오락, 모든 종류의 대중오락에 의해서 도용되기도 한다. 그 옛날에 엘리트 얘기만 속했던 것이. 아니 요트 같은 게 있잖아. 우리가 2만 불 시대 요트는 부자들만 타는 거였는데 우리가 4만 불 시대가 됐어.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도 요트를 즐기게 돼서 특정 계층만 즐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문화도 옛날에는 특정 계층만 누리던 문화가 있었다고 고전음악 같은. 근데 지금은 두루두루 일반인들도 그걸 쓰고 일반 가요에서도 그 중간 삽입 부분에 교향곡 같은 음절이 들어간다고. 전통적 그다음에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의미, 그 용어, 엘리트에 대한 그 용어 엘리트에 대한 전통적이고 경의를 표하는 그 의미가 이제는 당황스러운 것이야. 이해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어떻게 했어? 모든 사람이 그 운동을 잘할 수 없었으니까 몇 사람만 키운 엘리트 교육을 했지. 하지만 요즘은 모든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 생활체육인하고 엘리트하고 수준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엘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요즘은 좀 어설퍼. 이해갔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엘리트 문화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누구조차, 그 작가들조차. 누구? 어떤 심각한 소설의 작가, 고전 음악가들, 작곡가, 화가들조차. 그들은 누구야? 과거에 별도의 어떤 계층을 구성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사람들조차 주장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컨스티튜트가 왜 구성하다지? 과거에는 별도의 계층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심각한 소설의 작가, 고전음악가들, 작곡가들, 화가들조차 주장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바로 엘리트 문화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 그 용어, 예술가들은 사용될 수 있어. 거의 모든 종류의 창의적인 수행자라든가 제작자들에게. 화가에서 조각가로부터 그 사람들까지. 누구냐면 타투를 새기는 사람들까지. 답은 5번이에요, 5번. 갑자기 5번에서 얘기가 바뀌잖아요. 대신 그 용어는 지정하기 위해 사용돼요. 최고의 것을. 그러니까 그 용어가 뭐야? 엘리트란 용어는 사용된다 지정하기 위해. 최고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특히 스포츠에서. 엘리트 테니스 선수, 엘리트 쿼터백, 엘리트 볼러.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정 계층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뭐야? 가장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정한다고.
스포츠 분야에서. 이해갔습니까? 음, 계층이 아니라 가장 이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